네, 7월 1일 IBS 뉴스 가운데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IBS 뉴스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이 7월 1일이면 네. 8기 이제 민선 시작입니다. 네, 단체장들 네.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네, 임기가. 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월요일 날이 저기 시작한 건 줄 알았는데 매주 끊어지면 그렇게 네, 생각해요. 맞아요. 예, 저도 금요일부터네. 헷갈렸어요. 예, 네. 예. 오늘 금요일인데 각 그 단체장들, 광역시장 조촐하게 기념식 갖고 출정식 아마 다들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지금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하고 당선되셨던 거 약속 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이라이트 뉴스 이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이음카드 얘기. 네. 결국은 네. 캐시백이 이제 10%였는데 이걸 줄이실 분이 없다는 거죠. 네. 예. 전자식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이 7월 1일 오늘부터 예. 기존 1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예. 또한 캐시백 지급 한도 사용액도 월 기준 5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는 그 전에 10%를 줬죠. 네, 맞습니다. 내가 50만 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썼으면 네. 인천 이음카드를 쓰면 5만 원을 주는 겁니까? 네네. 되돌려받죠. 네. 근데 이제는 30만 원까지만 30만 되돌려준다. 원까지만 5%로 예, 나머지는 이제 그 1%가 됩니까? 캐시백이 안 됩니다. 캐시백이 안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 단체에서 주는 각 일선 구에서 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거랑 합해서 나오겠죠. 네. 그래도 자 이렇게 부담은 예산으로 나오다 보니까 크실 분이 없는데 이 배경이 뭡니까? 네, 인천시는 올해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을 위해 국비 포함 2,100여 원을 편성했는데요. 예. 10% 캐시백 지원이 코로나19 지원책 성격이 컸던 만큼 올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을 고려해 네. 상반기 10%, 하반기 5% 지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네. 이후 국비 교부액이 300억 원 정도 늘어나 시는 2,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예산이 그 지난번에 지원금을 인천시가 줬잖아요. 네. 그때 지급 방식을 인천 이음카드로 줬죠. 네. 저도 그때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나도 이음카드라는 걸 처음 네네. 만들어봤는데 그 이후에 사용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네, 문제는 인천 이음카드 사용자 수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인천시가 1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인천 이음카드로 지급하면서 네. 사용자 수 160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60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인천 이음카드 사용액이 월 3천억 원대에서 월 4천억 원대로 증가하여 캐시백 지급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4천억으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4천억이라고 하면은 50만 원씩까지 쓸 수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쓴 사람들이 채워져서 4천억 됐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보면 캐시백 나가야 될 돈이 한 400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400억 정도 돼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재정의 부담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건데 이걸 놓고 여야가 좀 선거 때 재미난 일이 좀 하나 있었죠. 지금 10%였던 거를 올 하반기 5% 주겠다라고 한 거는 사실은 유정복 시장이 아니고 오늘부터 시장이네. 당선자가 네. 아니고 시장이 아니고 박남춘 전 시장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아는 거예요. 네. 지난해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로 축소한다는 걸로 맞춰서 예산 편성을 지난해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준다는 거는 유정복 시장이 들여다보니 이음카드 사용자가 많이 늘었고 이 관련된 예산이 없으니까 내가 하반기부터 오늘부터 5% 주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맞습니다. 박남춘 시장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들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오해하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그 재수없게 당선되고 나니까 줄였으니까 당신 말이야 되자마자 줄여? 이렇게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유정복 시장 편들어 주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려나?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작년 예산 편성 때 이미 5%로 줄이는 걸로 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선거 중에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께서 네. 유땡땡 후보가 당선되면 이음카드 없어진다. 없어진다.
캐시백 줄어든다. 그렇죠. 이렇게 광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고발했죠?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요. 네. 줄어드는 거는 전 정부의 선거고, 그리고 이 상황을 없애진 않고, 이인카드라는 걸 없애지 않고 살려는 못해. 이걸 다시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게 유 시장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캐시백을 예산 부담이 크다 보니까 캐시백을 줄 수뿐이 없는 그런 네. 상황으로 제가 현재 그 예산 잔액이 280억 원 정도 불과한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5% 캐시백 기준으로 음. 월 한도액 30만 원일 경우 약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추경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 네네. 또 주려면. 네. 이게 지금 재정 부담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엄청난 재정 부담 될 거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이게 실제로 이게 고령층을 위한, 연령이 있으신 분을 위한 복지 카드다라는 얘기가 맞지 않는 게, 이분들이 현금 갖고 있는 비율이 많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카드 사용이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금이 있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었고,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건데, 그게 이번에 인실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네. 예. 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첫 번째 꼭지 뉴스로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 연수구 얘기인데, 연수구 청학지구의 건축물들이 좀 오래된 게 많은가 봐요, 이쪽에. 네, 예. 인천시가 연수구 청학지구 건축물 높이 및 영종률에 대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 청학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의 문제로 규제 개선 요청이 잇따랐던 곳이었는데요. 네. 인천시는 연수구 청학동 537의 1 일대 연면적 33만 9,984.9 제곱미터의 청학지구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용적률 확대를 골자로 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나가면 그냥 부동산 쪽에서 관심 엄청 갖고 네. 어디냐 그러는데, 현 기자가 아주 번지까지 다 얘기해줬네. 537의 1? 네. 이 일대랍니다. 이 일대가 건물들이 낮고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축물이 낮은 건 좋죠. 근데 오래되다 보면은 개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거나 부시고 안 맞는 거야. 신축하려니까 건축비는 올랐지. 네. 건물이 낮춰가지고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높이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나네. 이러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건물이 낡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생활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건데, 이걸 해소하기 방향으로 높여주겠다는 거죠. 네. 어떻게 높일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은 청학지구 내 건축물 높이 최대 4층 이하 지역을 4.5에서 5층 높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네. 4층은 보통 14m 정도인데 규제를 완화하면 최대 약 17m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3m 이상 정도 높여지면은 한 개층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떤 수타산이 좀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거를 좀 노리는 것 같고. 네, 또한 예. 청학지구 내 일부 지역 용적률을 200%로 규정한 항목을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민들은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달라는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용적률은 청학지구 내 건축물 연면적 등을 따져본 뒤 정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었습니다. 여하튼 용적률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시도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용적률까지도. 그 주민들은 가능하면 좀 250%까지 좀 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죠. 네네. 이 부분도 시가 고민하는 것 같고, 이제 분명한 거는 높이와 용적률의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변경 쪽은 이 청학지구의 그 오래된 건축물을 재시축할 수 있도록, 아니면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택 정비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활기를 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청학지구 얘기였고요. 자, 바닷가로 한번 가봅시다. 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7월 1일 오늘부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용료가 10년 만에 인상됩니다. 지난달 27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중국으로 가는 한중 카페리 승객들이 내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가 기존 1인 3,300원에서 부가세와 보안료를 포함한 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 이용할 때도 공항 이용료 내죠. 네. 그러면 인천항을 이용할 때도 이용료를 내나 보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 이용료가 이게 정해져 있나 봐요. 딱 정해져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2배 가까이 인상돼서 6,000원으로 6,000원. 변경되었습니다. 인천공항도 이용료가 정해져 있죠. 네, 유류값대로 저 변동하는 거는 유류값은 변동 사항이 변동되고, 있고, 이거는 터미널 이용료. 네네.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다. 45% 거의 2배인데. 인천항만공사는 중국 항만의 여객터미널도 승객들이 5,400원에서 11,700원까지 지불하는 만큼 터미널 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니까 우리도 또 같이 한다? 비슷하게? 근데 이게 중국을 입장 봐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냥 떳떳하게 우리가 그동안 뭐 얼마 몇 년 동안 안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금액이었다. 뭐 굳이 뭐 중국이 그렇게 받으니까 우리 올리는 만큼 보안에 뭐 신경을 더 쓴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기는 그 전에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해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네. 세관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시는 분들 농산물을 단속을 딱 하면 네. 중국 해관도 그 시점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관광객의 단속을 심화시켜. 딱 그냥. 그래서 뭘 단속, 뭐 네네. 이를테면 뭐 코끼리 밥솥 사왔는지 뭐 이렇게 막 이런 가전제품 단속도 막 심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하면 저쪽도 하고 저쪽 하면 이쪽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중국 터미널 가게 그러니까 우리도 맞췄다. 이건 참 좀 그러네요. 예. 네. 하여튼 그동안도 인상 얘기는 있었었죠. 네, 앞서 IPA는 수차례 터미널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했지만 한중 관계 악화, 한중 간 사드 갈등,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이렇게 미뤄졌었는데 이번에 현실화 시켰다 이래야지. 중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선 구구 이야기 중에 서구 뉴스도 저희가 좀 한번 좀 올려볼게요. 서구. 예. 네, 인천시가 서구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서구가 난개발 우려되는 지역이 좀 많잖아요. 지금 보면 대곡, 불로, 뭐 금곡, 예. 마전, 왕길, 오류, 백석동 일대에 742만 95제곱미터를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구 성장관리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들은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이나 해당 지역으로서 이쪽에 이제 인구 유입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공장 지역도 막 들어오고 막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난개발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성장 관리 그 계획 구역으로 되게 되면 해당 지역마다 들어올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이 제한이 됩니다. 근데 지금 딱딱 제한된 지금 세 개의 유형으로 나뉘죠. 네, 맞습니다. 시가 현재 지정을 추진하는 중인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크게 공업형, 공업 제한형, 농업형으로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공업형, 쉬운 얘기로 공장과 관련된 시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서는 내가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또는 뭐 주거 지역을 짓고 싶은데 하고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허가 안 나죠. 네, 네. 네, 안 해줍니다. 공업 제한형. 자, 이 공업 제한형은 반대로 공장이 여기다 짓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그 대신 공업 제한형이니까 주거와 관련된 거는 네, 주거와 이쪽에. 편의시설, 편의시설 이런 거 다 이쪽 들어오는 거고 농업형은 그야말로 농업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이니까 농업형이고 이 지역의 용도에 맞춰서 어떤 지역으로 지정되느냐를 미리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거래하실 때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놓고도 용도를 맞추지 못해서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장점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리 도시가 그렇게 발전될 걸 알고 미리 선을 그어놓는 거거든요. 이쪽은 공업형, 이쪽은 공업 제한형 이렇게 그어놓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주거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런 지역을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정해서 사전에 이 난개발을 막는데 이 대상 지역이 어디라고요? 네, 대상 지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대곡, 불로, 금곡, 마전, 왕길, 오류, 백석동 일대에 742만 95제곱미터입니다. 네. 자, 이게 아직은 관리 계획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확정이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형에 따라서 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고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토지 거래 하셔야 되고 부동산 정보 취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리 정보를 알면요 거의 돼 이거는. 그러니까 네네. 공업 지역으로 될 것 같으면 거기다 아파트 진다고 또는 뭐 한다고 사시면 안 돼. 예, 그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 단계별 막죠. 네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려봤고요. 그동안 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검단의 임시 스튜디오를 이제 선거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좀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쇄를 하고 다시 이제 원위치를 합니다. 다시 가면서 그 방송 장비를 지금 다시 옮기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더 이사가 되면 우리 편지의 기자도 더 활동적인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